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제목을 작은 아씨들이 아니라 푸른 난초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채도일이 난초 집에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죽은 사람들 곁에 난초 있었던 거 인경이한테 들었고 본인도 직접 봐놓고 거기다가 난초가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는 것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그 난초를 집에 가져가서 뚜껑을 열어서 난초향을 맡고 있는 인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 약간 맹한 캐릭터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상황 판단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자매들은 셋이 대화가 너무 없어요.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확확 공유해서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되는 고구마의 육회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고모 할머니 오해석을 죽인 건 인주는 아니겠죠. 수면제 같은 난초의 향을 맡고 많이 졸려있으니까 침입자 소리도 못 들으면서 숙면하는 와중에 범인이 고모 할머니를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인주는 난초를 들고 할머니 방에 갔다가 머리를 둔기로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을 테고요. 범인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집사인데요. 집 밖에서 채도일이 계속 지키고 있었으니까 누군가 침입했다면 채도일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범인일 수 있죠. 물론 범인이 정중앙에 대문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요. 인주가 오해석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걸 원상아는 알고 있었고 원상아가 오인주에게 난초를 주면 그게 신호탄이 되어 남자 집사가 오해석을 죽이는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 집사가 갖다주는 계란술을 먹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것도 의심스럽고요. 하지만 문제는 잘 살려두던 오해석을 왜 이제서야 죽였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전 두 번째 가능성, 범인은 박재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상아는 오히려 오해석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원상아가 자신의 사람인 남자 집사를 오해석의 집에 들여 몇 남지 않은 정란회의 멤버인 오해석을 지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기선 장군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오해석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오해석이 인경이에게 이야기했던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원기선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때를 뜻하는 것 같아요. 오해석을 살려두는 것이 원기선 장군의 뜻이었으니 딸이 그 뜻을 이어나가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박재상은 오해석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재상이 아는 선에서 오해석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정란회의 초창기 멤버는 거의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아주머니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된 박재상이 다른 정란회 멤버처럼 오해석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상아는 박재상을 만나러 온 오해석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2층 방 창가에서 봤습니다. 이때 원상아의 모습은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박재상이 오해석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박재상이 오해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원기선이 쓰러지기 전 딸 원상아에게 준 건 난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상아는 난초 테크를 통해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불려나갔죠. 경매장에는 화영이 갔고 원상아는 익명으로 늘 전화 응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주에게 화영의 역할을 해달라며 푸른 난초를 줬어요. 난초를 주며 일을 시킨다. 일을 잘 해내면 그 난초를 다시 거두어서 아버지 나무에 난초를 걸어둔다. 영양을 공급하는 아버지 나무가 난초를 지켜준다. 즉 정란회가 정란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뜻이겠죠. 원상아가 이내에게 준 난초도 아버지 나무에 걸려 있어요. 정란회 멤버가 된 후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비밀에 누설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죽이고 그 현장에 아버지 나무에서 크고 있던 난초를 놔둔다. 아버지 나무, 즉 원령가는 더 이상 널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라고 해석해 본다면 원상아가 인주에게 줘 결국 해석의 죽음 현장에 놓이게 돼버린 난초는 아버지 나무에서 크고 있던 해석의 난초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7회 예고를 보니 원상아는 오해석의 장례식장에서 인주에게 오 회장님의 죽음은 난초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닌 박재상이 죽인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상을 머슴으로 정의한 원상아는 박재상을 정란회 멤버 또는 정란회의 주인이 아닌 정란회를 먹으려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석의 죽음이 난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선을 긋고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국제난초협회이자 정란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난초의 정신을 탐구하는 모임인 건데, 난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급스럽다, 귀족적이다 잖아요. 전 난초의 정신이라고 말한 게 이내가 말했던 귀족으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박재상은 태어났을 때부터 귀족이 아니고 원상아만이 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란회의 목적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위해 사람을 모으고 죽이는 것이 아닌 귀족 권력의 세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경은 제보받은 원령학교 근방 약 13만 평 땅의 공동 소유주가 정란회 멤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란회 초창기 멤버였던 14명 중 살아있는 사람은 입원 중인 원기선 장군과 원령학교 교장 장사평, 고모할머니 우혜석 3명이었죠. 최희재라는 사람은 실종된 상태이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자살 혹은 사고사로 사망했는데요. 이제 오해석까지 죽었으니 원기성과 장사평 교장만 살아있게 됐습니다. 인경이 장사평 교장을 만났을 때 그는 원기선 장군을 거의 찬양했는데요. 아직 충성심이 강하다 판단하여 살려두고 있는 걸까요? 박재상의 친부 박일복은 죽기 전 간호사 오해숙에게 설사약을 구해달라 청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박재상이 친부 박일복을 죽였다는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고, 그 증거를 정란회 멤버 중 실종되었다는 최희재라는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밖에 모르는 최도일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최도일의 전 여자친구이자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황보라는 최도일이 신분 세탁해서 영구히 도피시켜준 첫 번째 의뢰인이었습니다. 최도일의 엄마는 1998년 8월 9일 갑자기 망치를 휘둘러 철거민 대책위원장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씨들 7회 예고에 등장한 경찰서에 수감된 여자는 최도일의 친모일 것 같은데요. 사건 당시 12살이던 최도일은 이후 원기선 장군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최도일이 푸른 난초의 위험성을 알고 인주를 말렸던 걸 보면 최도일의 엄마 또한 푸른 난의 환각에 의해 철거민 대책위원장에게 망치를 휘둘렀던 게 아닐까 싶고, 최도일 엄마의 폭주로 철거가 잘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성공한 대가로 최도일이 후원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혜택을 누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원령가의 일을 하며 붙어 있었던 건 언젠가 엄마가 겪은 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엇보다 돈을 좋아하는 인주는 그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장부의 효율적인 거래를 통한 700억 획득을 위해서라면 박재상이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걸 조용히 지켜봐야 합니다. 조용히라기보단 싱가포르에 가면서 선거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해내야 하죠. 하지만 화영 언니의 죽음은 인주를 망설이게 했어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내놓았던 답변이 그냥 저 사람들 한 번에 다 보내고 그 돈 우리가 꿀꺽하자 였는데요. 그들에 의해 죽게 된 리스트에 오해석이 추가된 것이 인주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주는 700억 때문에 박재상이 잘 나가는 꼴을 묵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인주에겐 어느 정도의 돈이 떨어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주가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면 그것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처음에 화영 언니가 줬던 20억은 그래도 인주 손에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